네, 안녕하세요. 국내 일각에서는 일본의 군비 증강에 대한 걱정이 많죠. 예,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또 반일 감정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미국의 통제 아래 있는 군비 증강은 우리는 정말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될 일입니다. 중국을 혼자 맞설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본이 반중 전선에 나오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일본이 너무 시들어서 이 반중 전선에 나올까, 또 나온다고 한들 좀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해줄까 참 걱정이네요. 네, 오지랖이 높습니다. 한국과 좀 여러 가지로 차이가 나요. 그 체질이나 구조가. 그래서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국가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한 너댓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어저께 제가 뭐 어줍지 않게 그걸 태극기에 비유를 해서 오히려 이 포인트가 좀 분산된 것 같아요. 오히려 시비거리가 생기고. 그래서 그냥 쿨하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세가 편할 때는 그 한 나라가 뭐 군사나 정보나 지정학 전략도 신경 안 쓰고 딱 요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예,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경제 발전시킬 거냐. 그다음에 국민들의 정신 문화, 사회 심리를 어떻게 이제 좀 건전하게 혹은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가. 그다음에 정치 문화와 정치 프로세스를 어떻게 안정되게 펼칠 수 있는가. 뭐 대표적인 나라가 아일랜드죠. 또 아이슬란드도 이런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일랜드 그렇게 GDP 높고 그래도 거의 군인 별로 운영 안 하죠. 예. 이제 1945년 이전에, 그러니까 열강 각축이 있었을 때의 전형적인 상황은 이렇게 네 축으로 돌아갑니다. 이거를 이제 경, 군, 관, 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경제, 그 다음에 군부, 정보, 그 다음에 정신문화, 사회심리, 예, 그리고 이제 정치문화, 시민대중. 그래서 정신문화, 사회심리랑 이 정치문화, 시민대중을 관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보다 정확히 말하면 그때는 이제 국민들을 여론 조작하기가 쉬웠죠. 이게 매스미디어 시대니까. 신문과 라디오를 가지고 막 주물럭거릴 수 있었던 시대죠. 1945년 이전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계, 시민사회, 관료체제, 군부 이렇게 보통 나눠져요. 그래서 이 경군 관민이 조화가 깨지면 권위주의, 군국주의 혹은 혁명으로 가죠. 이 프러시아에서 이어지는 독일 제국에 있어서 이 경군 관민의 조화가 참으로 어렵다. 이런 걸 가지고 논문을 쓰고 학위를 따고 책을 지은 사람이 피터 드라카입니다. 예, 피터 드라카가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을 했기 때문에 나치의 금서 1호가 피터 드라카의 책이었습니다. 이제 돌이켜보면 문민정부 저는 참 그 구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거의 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문은 관료체제를 의미하거든요. 민은 시민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군부에 대한 관민 우위 시대예요. 그러니까 관민정부. 차라리 관민정부라 그러지 무슨 뭐 자기들만 글을 아나? 군인들은 글을 모르나? 왜 글 문자를 써? 관민정부, 관료와 그냥 시민에 의해서 그게 군부에 대해서 우위를 가진다. 이게 문민정부란 말을 누가 썼나? 이게 아마 YS 아니면 DJ가 쓴 것 같은데, 아마 YS가 썼을 것 같은데 사기죠. 예, 그 아주 잘난 척하는 사기입니다. 군발이는 글을 몰라. 그거 아닙니까? 저는 사실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도 한번 기회가 나면 작은 씹으려 그래요. 씹는 포인트는 뭐냐면, 오케이, 당신들이 말하는 그 민주화 세력, 뭐 저도 그 중에 하나였지만, 제가 돌이켜보면 DJ나 YS나 김종필이나 이른바 이런 사람들이 그 어목했던 군사지정학적 상황 아니야. 그건 신경 안 쓰고 내가 권력 잡으면 돼. 그 게임한 거 아니냐. 나중에 갈갈이 찢어져서 자기들끼리 다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군부만 가지고 욕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사실. 예. 그 다음에 이제 타락 글로벌리즘 시대, 1991년에서 2021년. 이게 타락 글로벌리즘이 이제 미국 같으면은 트럼프의 등장 때 일단 깨지니까 2016년까지로 보면 맞는데, 이제 우리나라나 이제 유럽 같으면 2021년,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차이나 디리스킹이 확실히 자리를 잡고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될 때까지 그때까지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서유럽은 이제 91년에서 2021년 한 30년 보면 이게 뭐 널널해 갖고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독일의 장갑차, 독일의 자주포, 독일의 탱크 막 밀고 들어가잖아요. 또 프랑스의 비행기도 이제 KF-21 나오면 밀고 들어갈 거고 뭐 잠수함, 전함 다 밀고 들어가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 이 군부, 정보, 지정학 전략 이거 맹탕이 돼 버렸거든. 아시다시피 그 누구지? 그 저기 뭐야 메르켈이 2018년에 노르트 스트림 라인 넘버 2 2호선 파이프 깔 때 해저 파이프 깔 때 뭐라고 사람들이 하니까 우리 독일의 것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런 개소리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없어지고 오로지 이제 경제 발전 뭐 잘 먹고 잘 살자만 남고 정신문화 사회심리는 이제 그 4대 말살로 타락시키고 그러니까 역사 말살, 남녀 성구법 말살, 진실 존중 말살, 가치 판단 말살. 뭐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디 남요? 러시아랑 좀 가스 거래하면 안 되남요? 뭐 이런 거죠. 정치도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정치 문화와 시민 대중도 타락하게 되고. 이 다이어그램이 유럽 30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미국은 또 어땠냐? 미국은 또 황당해요. 여기도 뭐 이제 타락 글로벌리스트들이 이제 본가죠. 어떻게 보면 유럽이 본가고 테이프 커팅을 했고 미국은 이제 그 몸집으로 본가죠. 여기도 돈 버는데 정신 빠져가지고 그것만 노랗게 돼 있는 거기만 신경 쓰고 군부 정보계통 지정학 전략 여기는 완전히 네오콘이라는 이상한 질병에 걸려가지고 개발진에서 국력을 낭비시켰죠. 정신문화사회심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4대 말살에 의해서 완전히 오염시켰고 정치문화 시민대정도 이상하게 가는 거죠. 그 대통령이 다 멀쩡하지가 않잖아요. 아버지 부시, 그 다음에 클린턴, 그 다음에 아들 부시, 오바마 전부 다 멀쩡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한국이 그래서 아주 유니크한 거예요. 한국도 많이 망가지긴 했지만 이게 지금 바로 살아났잖아요. 이게 제가 어저께 괜히 어줍잖게 태극기에다 바탕을 그려갖고 또 마음 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요. 그냥 그리면 이런 거예요. 한국은 뭐냐면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고 글로벌 군사 지정학을 기본 축으로 해요. 여기는 그게 생존 조건이야. 그러니까 그게 여기는 그러니까 existential topology예요. existential horizon이야. 생존 지평이에요. 한국인들은 그러한 종류의 생존 지평에서 살아왔다라고 한 게 그 오드 아르네 교수의 제국과 의로운 민족이라는 책이 이겁니다. 조선시대 때 바로 그 글로벌 군사지정학적 조건이 한국인의 핵심적 생존 그 지평이고 다른 거는 그걸 겨냥을 하고서 이렇게 배치된 거다. 저는 그 책이 그렇게 읽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2000년 동안 전통시대에 대륙을 상대로 바로 정체성 게임을 펼쳐왔는데 그 정체성 게임이란 결국 뭐냐면 글로벌 군사지정학적 지평이 제일 중심 핵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이제 제가 좀 다른 말씀 드리면 좌파 이영희 같은 좌빨들은 세뇌 지정학을 해왔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림 그리는 거 미국은 뭐 제국주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고 나쁜 놈들이고 소련, 중국, 베트남은 진보고 뭐 거기는 비록 물질은 가난하지만 배울 점이 많고 뭐 이런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지금 어떤 식으로 엮여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이걸 막 그림을 그려서 사람 혼을 뺀다고요. 그러면 그동안의 우파는 뭐였냐? 소심지정학이야. 한국과 미국의 복잡한 관계, 줄다리기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면 업계에서 밥 벌어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어요. 그다음 미국도 혼란돼 있어. 그러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좌빨은 세뇌지정학, 우파는 소심지정학. 그래서 국민만 바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비슷한 얘기하는 게 백모밖에 없는 거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번에 조태용 실장님
굉장히 좋은 분이 국정원장 간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마음이 놓입니다. 정확한 군사지정학적 구도를 아는 사람이 이제 국정원장 가는 게 제 기억엔 처음인 것 같은데 거의 안기부까지 포함해서. 네. 자, 그래서 한국은 1945년 이후에 뭐 마지막에 뭐 그 미국이 중국 사랑에 빠졌을 때 한국은 물질주의로 타락을 했죠. 그 타락했던 말던 간에 결국은 중국 및 러시아 혹은 소련을 상대로 이 게임을 계속 펼쳐온 셈이에요. 지난 말하자면 78년 동안. 네. 그래서 2022년 이후에 우크라 전쟁, 차이나 디리스킹, 윤석열 정부 등장 이런 게 다 맞물려서 이 구도가 급발진하고 있는 거예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두고 글로벌 군사지정학적 고려를 하는 그것이 중간 기둥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그걸 중심으로 경제발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정치 문화와 시민 대중은 어떤 식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냐, 그 다음에 정신 문화와 사회 심리는 어떤 식으로 정상화돼야 되냐, 그 다음에 군부 정보 지정학 전략은 그 커뮤니티, 우리나라에 그 커뮤니티가 없었어요. 요번에 조태용 실장이 그 자리에 가는 거가 제가 너무나 좋은 게 그 사람은 그러니까 지정학 전략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가 정보 커뮤니티잖아. 국정원이. 지정학하는 사람이 정보 커뮤니티랑 결합하는 거 아니에요. 군부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한미 동맹, 한미 연합사 때문에 군부는 그럭저럭 그 자기 건강성을 유지한 부분들이 있어요. 같이 엮여왔으니까. 그러나 우리 국정원이 미 CIA랑 노른 적 없고, 우리 국정원이 예를 들어서 미국 무슨 그 국가정보파트랑 노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국정원이 글로벌한 관점을 가지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이 이번에 가는 거 아니냐. 그 점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종류의 커뮤니티가 형성돼야 돼요. 인맥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큰 소리 못 떠드니까 그거를 대변해 주거나 혹은 그것에 깊이를 더해주는 말하자면 군사지정학 학자들, 담론가들이 만들어져야 돼. 그게 굉장히 지금 살집이 얇죠. 이 핵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한국에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살집이 만들어지면 그 맨 바깥에 껍데기에서 이제 대중적 언어로 잘난 체하면서 막 떠드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이 이런 방식, 이제 그 방식이 돼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자리를 잡는 거야. 저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윤석열 정부의 최대, 이렇게 개념화가 안 되죠. 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한 그림으로 최대의 업적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맨 축이 한미동맹 기반으로 글로벌 군사지정학 구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거를 염두에 두고 군부 정부 지정학 전략이 만들어지고 그걸 염두에 두고 경제 발전이 일어나고 그것에 맞추어서 정치 문화와 시민 대중이 시민사회가 업그레이드 되고 그것에 맞춰 가지고 정신 문화와 사회 심리가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게임이죠. 자, 일본을 얘기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 일본도 이런 게임 비슷한 걸 해야 되거든. 그래야 진짜 동맹이 될 수 있고 진짜 우리 파트너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참 한숨이 퍽퍽 나오는 거라. 이게 궁극적인 한류예요. 이것을 전 세계 민감한 지역에 다 모델을 보급하는 게 우리 한국인의 사명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어디야 폴란드에서 막 그 무기 수입 막 일어날 때 어떤 폴란드 사람이 댓글에 그런 걸 썼을 때 그래 이거다라고 제가 박수를 쳤는데 거기 뭐라 그랬냐면 대한민국은 폴란드가 되었어야 마땅한 모습, 그러나 그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폴란드가 이루지 못한 그런 모습의 총합이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영어로.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맞는 얘기다. 맞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게 한류 종결판이에요. 대한민국은 이 모델을 폴란드에 제시하는 거고 우크라이나에 제시하는 거고 에스토니아에 제시하는 거고 루마니아에 제시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 모델을 대만에 제시하는 거고 필리핀에 제시하는 거고 베트남, 말레이시아에 제시하는 거예요. 이런 게임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이 모델을 이스라엘과 사우디와 UAE에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정학적 핫스팟에 있는 나라들은 이 모델을 보면서 영감을 얻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가슴이 뛰어서 어저께 어줍지 않게 태극기를 밑바탕으로 써서
그래가지고 괜히 여러 사람 또 심기 어지럽혀서 예,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잠깐 올립니다. 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 일본 얘기를 할게요. 일본의 아베 때 뭐 쿼드 그래가지고 무슨 일본, 인도, 미국, 호주였나? 그렇게 모였죠. 그거 생쇼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아베의 쇼일 뿐이에요. 자, 쿼드는 반중 깃발 든 거 아니야. 뭐 멋있지 말은. 오케이? 일본이 그렇게 반중이라면 어떻게 이제야 토마호크 이게 이제 지상 발사, 함상 발사, 잠수함 발사가 다 가능하죠. 뭐 블록 5는 거의 2,000km 갑니다. 블록 5 비싸다고 블록 5는 200발로 줄이고요. 블록 4로 200발에서 토마호크 400발을 이제야 사, 이제야. 아니, 지함잠 발사 장거리 타격 순항미사일이 없이 어떻게 중국과 대항하지? 그럼 쿼드 얘기했을 때 그때 샀어야지. 이제야 산다니까요. 그래서 한 2, 3년 있다가 들어올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우리한테 안 파는 무기들이 이게 다 제즈미알, 공중발사 장거리 타격 순항미사일. 이거 한 1,000km 가죠. 아니, 제즈미알을 꼴랑 50발 사냐고. 이거 한 100, 글쎄요, 이거 50발? 한 200만 달러쯤 하는데, 한 500발 사야지. 그래서 1억 달러어치인가 밖에 안 사요. 한 10억 달러어치는 사야지, 이걸. 아니, 우리가, 우리가 몇 발이야? 350발인가 사지 않았나? 어디야? 우리 타우루스? 한국도 그러는데, 일본은 한 500발, 1000발 사야지. 이런 거요. 거기다가 이 공중발사 함정사냥 미사일, LRASM. 이건 2021년에 재작년에 구매 취소했어요. 미국이 OK까지 해줬는데. 그 다음에 공중발사 레이더 사냥 미사일. 이건 감감무소식이야. 사겠다, 안 사겠다. 노스로크로만 홈피에 가면, 홈피에 일본 섹션에 가면, 일본에게 추천하는 상품으로 이게 걸려 있어요. 공중발사 레이더 사냥 미사일. 아그미알이. 일본은 근데 아무 의사표현 안 해. 자, 이런 미사일들, 토마호크, 제즈미알, LRASM, 아그미알, 이건 미국은 한국엔 팔 생각도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너무 무서운 지정학적으로 예민한 데라 혹시 균형 깨질까봐, 혹시 중국 이상하게 자극할까봐 한국엔 안 팔아. 그러니까 안 팔 것 같으니까 한국은 옛날부터 해갖고, 물론 이제 이게 제즈미알과 LRASM에 해당하는 게 천령이에요. 지금 개발 중인 게. 아그미알이 이거에 해당할 수 있는 게 공중발사 초음속 미사일이에요. 한국은 이제 이 제즈미알은 그 대신에 한국은 타우루스로 어느 정도 대체를 했고, 자기 기술로 제즈미알, LRASM, 아그미알에 해당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튀어나올지 모르겠어. 성능이. 근데 자기 힘이 있어야 되겠으니까 한국은 그 대신에 현무 3 시리즈를 개발했잖아요. 그게 한국판 토마호크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갖추고 있는 현무2, 현무3, 현무4 이런 것들이 약 3,000발 정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일본은 우리 국력의 2배 반쯤 되니까 사이즈가, 일본은 한 5,000발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해당하는 거. 5,000발커녕은 지금 이제 도입하는데, 기껏해 일본 무슨 타입 10인가 뭔가 12식인가 뭔가 자기 지대함 미사일이나 좀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일본이 과연 반중 전선에 이게 앞장서려고 했었냐.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쿼드 겉만 번지르르 하지 실속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노스로크로만 홈피입니다. 여기 일본 섹션이에요. 거기 보면 노스로크로만 in Japan이죠. 예, 일본 섹션이죠. 거기 보면 Key Programs and Capabilities for Japan. 일본에게 추천하고 싶은 상품, 이런 소리가 되겠죠. 빨간 줄 근거 보세요. Extended Range 아그미알. 이게 미사일 잡는 초음속 미사일이거든요. 300km 이상 바깥에서 쏴요. 적 방공망 파괴, 적 미사일 파괴 작전할 때 가는 건데, 미국은 우리한테 이런 거 안 판다고. 이게 이제 AGM-88 시리즈인데,
우리는 굉장히 초기 모델 써요. AGM88의 중기 모델도 안 써. AGM88의 마지막 모델이 이거예요. 지금 아금 ER인데. 네. 그래서 이게 뭐 얼마나 참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야, 일본 뭐 하고 있었냐? 미국이 사라고 권하는 거 아니에요? 노스럽그루만이 그 홈피 일본 섹션에 이렇게 일본 추천 상품 이렇게 올려놨는데 일본은 이야기도 안 꺼내고 있어. 그 일본이 반중전선에 이게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 거야? 말린 거야?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지만 위성도 똑같습니다. 일본은 합성 개구 레이더 위성을 조심해요. 우선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려면 제가 이제 모든 정밀 군사 정찰 위성은 극저궤도죠. 저궤도라는 건 뭐 500, 700km 지상에서 그렇게 날아간다는 소리고 극궤도란 얘기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극궤도. 남극 북극으로 이렇게 도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건데 이 극저궤도 위성에 올리는 군사정찰 위성, 그러니까 정밀 군사정찰은 전부 저거예요. 왜냐면 거리가 가까워야 뭘 하니까 저궤도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을 봐야 되니까 극궤도를 쓰고 그래서 극저궤도인데 종류가 둘이죠. 이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여러 번 했죠. 광학 적외선 EOIR이 있고 합성 개구 레이더 SA가 있죠. EOIR 광학 적외선은 정밀 촬영하고 로켓 화염 발생을 감지하는 애예요. 그 대신에 이제 SA는 밤낮 전천후 안 가리고 물체를 식별하고 물체의 이동을 감시해요. 그래서 SA는 잠재적으로 이게 공격용으로 쓰이는 거예요. 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감시정찰 무기라고. 공격할 때 밤낮 안 가려야 되잖아. 전천후여야 되잖아. 비 오고 태풍 친다고 미사일 안 쏠 거냐고. 이 SAR 위성이 한 20대가 줄줄이 이 저궤도를 이렇게 따라서 쭉 가면 시차를 두고 이 실시간 감시 및 표적 저준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이 극저궤도라는 게 이게 한 바퀴 도는데 한 2시간 100분 정도 걸리니까 한 20대 가면은 5분마다 한 대씩 지나가는 거잖아. 근데 얘들이 어저께인가 그저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시 가능 폭이 한 2,500km 이렇게 되니까 서로 릴레이 하면서 간다고요. 뒤에 따라오는 놈한테 야 저거 봐라 하면서. 그래서 이게 실시간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잠재적으로 굉장히 치명적 공격을 가능하게 만드는 무기죠. 자, 일본 어떠냐? 지금 9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 SA는 6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9분의 6이 SA야. 한국은 425에 5대 올리잖아. 4대가 SA예요. 한국은 5분의 4가 SA야. 때릴 때 때리겠다 이거지. 뿐만 아니죠. 진짜 때리려면 이게 수십 대가 가야 되니까 돈 절약하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데서 그 위성 파괴하더라도 괜찮게 급발진할 수 있도록 이 초소형 SAR 위성을 군집체로 올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이 지금 한 4, 50대 생각하고 있거든요. 최소. 1차가. 2차 되면은 뭐 한 100대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국,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북한뿐 아니라 중국 본토, 서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다 커버하는 애니까 그게 이제 그 극궤도로 돌면서 이렇게 다 커버하는 애니까 이거는 굉장히 공격적인 그러니까 타격이 가능한 그런 종류의 위성이거든요. 근데 일본은 초소형 SAR 위성 군집체를 만들 생각이 없어. 일본에서 우리 소형 SAR 만듭니다라고 이제 문서가 있는데 보면은 500kg짜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이제 그거를 중형으로 해서 하나하나 뭐 이번에 4개 올라가는 게 500kg에서 1톤 사이일 거예요. 그 425에서 우린 그거 말고 초소형 100kg짜리를 수십 개를 올리겠다 추가로. 일본이 그런 계획이 없어. 즉 일본은 합성 개구 레이더 SAR 위성에 대해서 몸조심을 하는 거지. 왜? 중국한테 시그널 하는 거지. 우리 너희 때릴 수 있는 그런 그 감시 정찰 위성 우리 많이 깔 생각 없어. 잘 지내자. 이 시그널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그 토마호크도 수량 작게 사고 미국이 사라 그래서 차는 건데 우리는 많이 살 생각 없어.
아, 블록5 우리 200발밖에 안 샀어. 멀리 가는 거. 아, 우리 저기 뭐야 그 공중발사 장거리 타격 그 순항 미사일 있잖아. 제즈미알. 그거 우리 그건 50발밖에 안 샀어. 아이 그 공중발사 장거리 함정 사냥 미사일 그 엘레즘 우리 살라 그러다 안 샀어. 우리 뜻 알지? 아, 우리 너희 레이더 깰 생각 없어. 우리 그래서 아그미알 그 저기 AGM-88 마지막 그 모델 그거 저 노스럽 그루마는 우리 보고 사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말도 안 꺼내고 있잖아. 우리 속내 알지? 이 시그널 아니냐 이거지. 냉정하게 말하면. 예, 그래서 참, 좀 그래요. 예. 일본은 굿떡 게임이에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